142페이지 보면서 중요 내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유형자산 보시면 유형자산이란 재화의 생산, 용역의 제공, 타인에 대한 임대 또는 자체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보유하는 저기에다 밑줄 쳐주세요. 물리적 형태가 있는 자산. 그래서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형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물리적 형태가 있는 자산. 그 다음에 몇 년 이상 사용해야 돼요? 1년 이상. 그 다음에 판매 목적이 없는 자산이어야 돼요. 왜냐하면 판매 목적이면 유형자산이 아니고요. 무슨 자산으로 바뀌어요? 재고자산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이거 왜 있냐면은 예전 시험 문제에 이게 나온 적이 있어요. 다음 중 유형자산으로 틀린 것을 고르시오. 그래서 무슨 목적이요? 판매 목적. 그래서 판매 목적 나오면은 무조건 재고자산입니다. 그거 좀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거기 밑에 보시면은 142페이지 가운데쯤에 외부에서 구입하는 경우 있어요. 그래서 외부에서 구입하는 경우 이게 요거 얘기하는 겁니다. 뭐 얘기하는 거냐면 매입 시에 무슨 비용이요? 부대 비용은 무슨 처리한다? 원가 처리한다. 요거예요. 내용은 참고하시고. 다음 거 또 보시면 저기 자가제작 자가건설이라고 있습니다. 그 자가제작 자가건설은 거기 밑에 있는데요. 건설 중인 자산에다가 밑줄 좀 쳐주세요. 거기 박스에 보시면은 건설 중인 자산이라고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건설 중인 자산은 말 그대로 건물을 뭐하고 있는 중인 거예요? 짓고 있는 중인 거. 그거를 뭐라 그러세요? 건설 중인 자산이라고 표현하시죠. 그 다음에 교환도 외울 거예요. 그래서 교환에서 중요한 거는 두 가지가 있어요. 교환은 똑같은 것들끼리 바꾸는 걸 동종 자산 간의 교환이라고 표현하고요. 그 다음에 다른 것들끼리 바꾸는 거를 이종 자산 간의 교환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동종에서 동자가 같을 동자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같은 것들끼리 바꿀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땅하고 땅하고 바꾸거나 건물하고 건물하고 바꾸거나 이런 걸 동종자산 간의 교환이라고 하는데 이때는 제공한 자산의 장부가액. 앞으로 공부하실 때 장부가라고 나올 때 있어요. 장부가는 그냥 장부에 있는 금액이에요. 그래서 장부에 100만 원이야. 그러면 장부가는 얼마가 되는 거예요? 100만 원. 그 다음에 이종자산 간의 교환은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액인데 공정가액은 딴 거 없어요. 현재 가격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다른 말로 시가라고도 합니다. 시중가격. 그래서 공정의 뜻이 뭐죠? 우리가 공정해. 그러면 내가 하나 남이 하나 뭐 한 거예요? 같은 금액. 그래서 만약에 1억짜리 건물이 있어. 그러면 내가 사도 1억. 남이 사도 1억. 그러면 그게 무슨 가가 되는 거예요? 공정가. 예전에 약국 관련돼서 어떤 프로에 나왔었는데 여자분 관련된 거였어요. 약. 그 약을 남자가 사러 가면 조금 더 깎아주더라고요. 여자분이 사러 가면은 3만 원인가 받았는데 남자가 사러 가니까 29,000원인가? 그런 것도 있었어요. 그리고 약국마다 가격도 어때요? 다릅니다. 똑같은 거더라도 차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작년에였구나. 작년인가 재작년에 양쪽 부모님들 그 경옥고인가
예, 경복궁 있죠. 예, 그거 사다 드리려고 알아봤는데 안산에 좀 싼 데가 있더라고요. 그거 갔다 왔어요. 근데 확실히 싸요. 동네에서 25만 원이면 거기는 한 20만 원 초반대? 한 번 갔다 온 적이 있었는데 그 이후로 못 사고 있죠. 이게 가격이 만만치 않으니까. 그때 명절 선물로 한 번 사다 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게 또 일반 의약품 같은 경우에는 가격 차이가 조금씩 나더라고요. 그거 사러 갔는데 내 앞에서 사신 분이 고3 학생이 있었나 봐요. 그래갖고 뭐였지? 어쨌든 그 환으로 되어 있는 거였는데 100만 원인가 120만 원 달라 그러던데. 그리고 집에 와서 인터넷 뒤져봤더니 거기가 싼 거예요. 일반적인 약국에서 150에 팔더라고요. 그러니까 애들 머리하고 관련 있는 그 환. 거기에서도 임팩타민 많이 팔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종로도 싼데 거기도 싸요. 거기 약국인데 내가 봤을 때는 그런 것만 전문적으로 파는 거예요. 일반 의약품 잔뜩 해갖고 박리담회로 다른 데보다 좀 싸게. 계속 사람들 들어오더라고요. 그래갖고 막 어떤 분은 막 100만 원짜리 사고 막 그런 거 보고 돈 버는 방법은 여러 가지구나 라는 걸 느꼈죠. 종로도 싸다라고 나오긴 하는데 종로보다 더 싸더라고요. 145페이지. 요거는 암기로 좀 대체를 할 거예요. 왜냐면 시험 문제에서 암기한 것 좀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같은 것들끼리 바꿨냐, 다른 것들끼리 바꿨냐, 거기에 따라서도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 다음에 145페이지 보시면 보유 중인 자산의 취득원가라고 있으세요. 예. 요걸 저는 취득 후 지출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냥 취득이라는 게 사는 거죠. 우리가 샀다 그래서 끝이 아니잖아요. 고장나면 뭐 해야 되죠? 고쳐야 되죠. 네, 그 고치는 것과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본적 지출이 있고 수익적 지출. 이렇게 두 가지가 있으세요. 그래서 자본적 지출은 증축, 그 다음에 내용연수, 증가, 엘리베이터 설치, 냉난방 장치 설치, 용도 변경. 그래서 설명을 조금씩 드릴게요. 그 다음에 수익적 지출은 원상 회복, 요거 빠졌구나. 좀 보시기 편하게 내려드리고, 요건 자산 처리. 그 다음에 수익적 지출은 원상 회복, 능률 유지, 페인트 칠, 유리창 교체. 그래서 얘는 비용 처리하는데 수선비나 차량 유지비. 그래서 설명을 좀 드리면 자본적 지출은 수리하는데 돈이 많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수리하고 나면은 더 좋아지는 거, 가격이 올라가는 거. 그래서 증축이 뭐냐면은 층수를 올리는 겁니다. 그래서 3층짜리 사서 5층으로 만드는 경우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네. 그럼 우리가 3층보다는 5층이 어떻죠? 비싸죠. 그 다음에 내용연수의 뜻이 뭐냐면 이게 사용기간이에요. 그래서 사용기간이 늘어나는 거. 그래도 우리 컴퓨터 고장나면 컴퓨터 고치는 아저씨 부를 때 있잖아요. 그래 그 아저씨가 이런 얘기 할 때가 있어요. 요거 부품 갈면 더 오래 쓰실 수 있다고. 그러면 우리가 꼭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얼마예요? 그러면 얼마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뭐라 그래요? 포맷만 해주세요. 왜냐면 오래 쓰는 게 좋긴 한데 오래 쓰려면 돈이 많이 들잖아요. 근데 그 가격이면 새로 사는 게 나아. 이런 경우들도 실제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 다음에 우리 집에 만약에 엘리베이터가 있냐 없냐 거기에 따라서 가격 차이 나요 안 나요? 납니다. 그래서 예전에 실제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두바이 있죠. 두바이에서 한 80층 되는 건물을 이쁘게 해갖고 짓고 있었어요. 근데 거기 인부가 뭐가 이상하더래요. 그래서 설계도면을 봤더니 빠진 거예요. 뭐가요? 엘리베이터가. 이거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근데 다행히도 완공되기 전이어갖고 그 인부가 찾아서
설계도를 다시 만들었죠. 엘리베이터를 해갖고. 만약에 엘리베이터 없었으면은 한 2, 30층은 안 나갈 거예요. 2, 30층 이상은. 만약에 생각을 해보시죠. 80층이야. 아침에 출근하다 퇴근해야죠. 맞죠? 거기를 어떻게 올라가요? 걸어서. 여기 9층이잖아요. 예전에 저희가 13층에 있었거든요. 근데 여기가 한번 전기가 나간 적이 있어요. 통으로 다 아침에. 13층 올라가는데 욕하시면서 올라가시던데. 그래서 뭐든지 다 없어봐야 뭐를 느낄 수 있어요? 네, 고마움을 느낄 수 있어요. 그리고 저는 또 다시 내려가고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가고 또 생수 12개 들고 또 올라오고. 왜냐면 일단 물은 먹여야 될 거 아니에요, 사람들. 참고로 뭐든지 다 요즘 전자제품들은 좋아요. 좋은데 단점이 뭐냐면 이거는 모든 전자제품들이 다 비슷해요. 부품 하나만이라도 고장 나잖아요. 그럼 올스톱이에요. 요즘 제품들은 거의 다 그래요. 옛날 거는 부품 하나 고장 나도 딴 거라도 돌아갔었거든요. 그래서 전기 안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생수도 물이 안 나와요. 좋은 거는. 왜냐면 이제 전기로 해갖고 덮이거나 아니면 차갑게 만들거나 이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생수 갖다 줬었죠. 그래서 엘리베이터 있는 집이 가격이 어때요? 비싸요. 그 다음에 냉난방 장치 설치. 이거는 오피스텔이나 아니면 원룸 같은 거 알아볼 때 풀옵션이냐 노옵션이냐. 풀옵션이 가격이 어때요? 비싸죠. 그래서 냉난방 장치 설치가 저거예요. 보일러하고 그 다음에 저거 에어컨. 그래서 그게 있냐 없냐에 따라서 달라지고 용도 변경. 요거는 그거 생각하시면 돼요. 요건 썼다 지울 건데 내가 땅이 있는데 요게 원래 농지였어요. 근데 이게 만약에 주택지로 바뀌었어. 그러면 용도가 바뀌었잖아요. 근데 농지는 가격이 싸죠. 주택지나 상업지는 가격이 어때요? 비싸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있는 여기는 상업지예요. 상업지에는 술집도 들어올 수 있고 여러 가지 들어올 수 있죠. 주택지에는 뭐만 지을 수 있어요? 집만. 이렇게 이제 다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것들은 다 돈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무슨 처리해라? 자산 처리, 가치를 상승시켜라.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수익적 지출은 대부분 이 행동을 해도 가격이 안 올라요. 원상회복. 아까 제가 잠깐 설명드렸듯이 컴퓨터 고장났어. 그럼 포맷하는 경우 있어요? 없어요? 있죠. 포맷한다 그래서 컴퓨터 가격이 올라요? 아니죠. 그 다음에 능률 유지. 우리 회사가 만약에 기계 장치가 있는데 기계가 잘 안 돌아가면은 청소 같은 거 해주죠. 기름칠도 해주고. 근데 그거 해준다 그래서 기계의 가격이 올라요? 아닙니다. 그다음에 페인트 칠. 우리 일반적으로 아파트 5년에 한 번씩 페인트 칠 하거든요. 페인트 칠 한다 그래서 가격이 확 올라요? 그건 아니에요. 그냥 겉만 좋은 거잖아요. 어차피 안에는 똑같으니까. 그다음에 유리창 교체. 애들이 놀다가 유리창을 하나 깨먹었어. 교체했어. 교체했다 그래서 가격이 올라요? 아니죠. 그래서 요것들은 수익적 지출이라고 나오면 비용 처리하시면 돼요. 근데 비용 처리하는데 수선비나 뭘로 처리한다고요? 차량 유지비. 그래서 자동차는 차량 유지비고 나머지는 다 수선비예요. 그리고 수리비는 없어요. 왜냐면 수리 그러면 좀 없어 보인대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수선이라 그래요. 그래서 요거 잘 좀 봐주시고 그 다음에 이거 얘기를 한번 해야지. 146페이지 최근에 한번 시험 문제가 나와서 원래 이거 얘기 잘 안 하는데 한 번만 할게요. 간단하게. 정부 보조금이라고 있어요. 이거 말 그대로 정부에서 뭐 해주는 거예요? 보조해 주는 거예요. 근데 요거는 차감 계정이에요. 빼는 계정이에요. 왜냐면 만약에 내가 건물을 10억 주고 샀어요. 근데 여기에 정부 보조금이 3억이야. 그러면 이 건물은 내가 얼마 주고 산 거죠? 7억 주고 산 거죠. 그래서 이 정부 보조금은 빼는 계정이에요. 왜냐면 정부가 지원해 줬는데 이것도 회사에서 가져버리면 이게 10억짜리 건물이잖아요. 만약에 건물이 10억이 돼버리면 회사 입장에선 좋은 거죠. 내 자산이 얼마가 늘어나니까 3억이 더 늘어나니까. 그래서 이 정부 보조금은 나오면 무조건 빼는 계정이에요. 왜냐면 정부에서 지원도 해줬는데 이게 개인께 돼버리면 어떤 문제가 생기죠? 이거 다 세금이잖아요. 그러면 세금이 잘못 쓰일 수도 있죠. 그래서 정부 보조금은 무조건 빼는 계정입니다. 그래서 그 정도만 일단 알고 계시면 돼요. 그거보다 더한 건 안 나오니까. 그 다음에 148페이지 감가상각. 요건 추후에 공식 외워야 돼요.
하시고. 무슨 삼각이요? 감가상각. 그래서 우리 감가의 뜻이 뭐죠? 가격이 뭐한다? 감소한다. 줄어든다. 그걸 뭐라 그래요? 감가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요, 요건 공식을 외워야 돼요. 그래서 정액법, 정률법, 요건 2장짜리 나눠드린 거에 있어요. 연수학계법, 이중체감법, 생산량, 비례법. 이렇게 이제 나누어 주세요. 근데 거기 교재에는 2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정액법하고 무슨 법이요? 정률법밖에 없고, 그 나눠드린, 그 외우라고 나눠드린 거 있죠. 거기에는 요 5가지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면은요. 정액법은 공식이 이렇게 됩니다. 취득 원가 마이너스 잔존가치 나누기 내용연수. 그래서 이 정액법의 특징은요. 정액의 뜻이 뭐죠? 정해져 있다란 뜻이에요. 그래서 금액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매년 감가상각비가 일정해요. 매번 똑같으니까. 그래서 정액법의 특징은 요거고요. 그 다음에 정률법은 이렇게 돼요. 취득원가 마이너스 감가상각 누계 곱하기 정률. 그래도 정률의 뜻은 뭐냐면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근데 뭐가 정해져 있냐면 율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얘는 초기에 감가상각비가 커요. 그 다음에 연수학계법은 이렇게 됩니다. 취득원가 마이너스 잔존가치 곱하기 내용 연수의 합분의 잔여 내용 연수. 그래도 연수 갖고 계산한다 그래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연수 학계법. 그 다음에 이중체감법은 취득 원가 마이너스 감가상각 누계액 곱하기 내용 연수분의 2예요. 근데 왜 2냐면 이중의 뜻이 뭐죠? 2개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꼭 뭐가 들어가요? 2가. 그 다음에 연수학계법은 여기 내용 연수의 합이라고 있죠. 그래서 예를 하나 들어드리면 만약에 3년이야.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1 더하기 2 더하기 3. 요게 내용 연수의 합이에요. 5년이면은 1부터 몇 가지요? 5. 근데 저희 시험은 1부터 5까지밖에 안 나와요. 다른 시험 막 20 나오거든요. 그럼 1부터 몇 가지 더 해야 돼요? 20까지. 근데 공식이 있긴 있는데 저희 시험은 5년밖에 안 나오니까 1부터 5까지는 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 다음에 잔여 내용 연수는 3년, 2년, 1년 이렇게 줄어드는 거예요. 왜냐면 잔여라는 게 남은 거잖아요. 근데 처음엔 3년 남았겠죠. 근데 1년 지나면 몇 년 남은 거예요? 2년. 2년 지나면 1년. 이렇게 되는 게 이제 잔여 내용 연수라고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생산량 비례법은 취득 원가 마이너스 잔존가치 곱하기 예정 총 생산량분의 당기 생산량.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공식을 외우셔야 돼요. 왜냐면 계산 문제 나와요. 10번 나오면 8번은 계산 문제, 한두 번 정도는 공식 물어보긴 합니다. 그래서 공식을 좀 기억을 해 주셔야 되세요. 그 다음에 거기 148페이지 거기 두 번째 보시면 감가상각의 결정요소라고 되어 있는데요. 감가상각의 3요소라고 있어요. 이거는 별도로 외우실 필요 없고요. 정액법 외우시면은 감가상각의 3요소가 해결이 돼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취득원가, 내용연수, 잔존가액이라고 있으시죠.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취득원가는 내가 산 금액이에요. 내용연수는요, 내가 사용할 수 있는 기간. 그 다음에 잔존가액은 잔존이라는 게 남은 거 얘기하는 거예요. 뭐 한 거요? 남은 거. 그래서 얼마 남았느냐. 그걸 무슨 가액이라고 해요? 잔존가액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거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쭉 넘어가셔서 150페이지 6번 유형자산의 처분. 이거는 나중에 1시간 정도 투자를 해서 따로 풀거나 숙제로 나갈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은 간단하게만 볼게요. 비싸게 파는 걸 유형자산 처분 이익이라 그래요. 그 다음에 손해보고 팔 수도 있나요? 없나요? 있죠. 네, 손해보고 파는 걸 뭐라 그래요? 유형자산 처분 손실. 이렇게 나누어 칩니다.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두 가지밖에 없어요. 비싸냐? 근데 원래는 총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똑같이 팔 수도 있잖아요. 이익도 없고 손해도 없을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거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비싸게 팔면 이익, 싸게 팔면 뭐요? 손실. 그 다음에 152페이지 무형자산. 앞에 보세요. 그래서 무형자산은 좀 설명을 드리면 일단 무형자산은 식별 가능해야 돼요. 그래서 그 식별이라는 게 회사하고 따로 떨어뜨릴 수 있어야 돼요. 같이 가는 게 아니고. 그래서 회사 팔 때 같이 쫓아가 이게 아니고 회사하고 따로 떨어뜨릴 수 있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요거 두 장짜리 그대로 있어요. 영어권은 자가 창출 안 되고 유상 취득만 인정돼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영어권이라는 게 말 그대로 영업이 잘 되는 권리를 영어권이라고 해요. 그래서 결론은 장사가 뭐 되는 회사예요? 잘 되는 회사. 그러면 장사가 잘 되는 회사를 살 수 있죠. 우리가 돈 주고. 근데 그 장사가 잘 되는 회사 살 때에는 돈을 많이 줘야 될까요? 적게 줘야 될까요? 많이 줘야 되겠죠. 그래서 원래 다음이 살려고 했었던 데가 있어요. 원래 네이버에는 라인 있죠. 맞죠? 다음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다음이 살려고 했었던 게 원래 카톡이었어요. 그래서 카톡을 살려고 했는데 카카오톡에서 부른 게 너무 셌죠. 근데 아마 지금 후회하고 있을 거예요. 다음에서. 이럴 줄 알았으면 카톡을 뭐 할걸? 살걸. 지금 어마무시하게 커졌잖아요. 네. 그래서 카톡 들어가면 다음하고 연결되는 것들이 많아요. 근데 그게 딴 것 때문이 아니고 지금 다음에서 투자한 상황이거든요. 카카오톡에다가. 네. 주식을 일부 가지고 있어요. 근데 원래는 주식을 가지려고 했었던 게 아니고 그 회사를 살려고 했었어요. 왜냐면 다음은 네이버를 라이벌로 보잖아요. 근데 네이버는 다음을 라이벌로 안 봐요. 왜냐면 차이 많이 나잖아요. 만약에 네이버가 한 7, 80% 되면 다음은 한 2, 30%. 근데 저도 그런 건 있어요. 뉴스 볼 땐 다음으로 가요. 왜냐면 다음이 뉴스 이런 게 좀 더 깔끔하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검색은 네이버로 가요. 왜냐면 검색은 어디가 좀 더 편해요? 네이버가.
그래서 비율 자체가 좀 차이가 나다 보니까 약간 다음이 라이벌로 보더라고요. 그래서 영어권은 장사 잘 되는 곳인데 이 자가창출이라는 게 뭐냐면 이거예요. 우리 회사 장사 잘 되니까 영어권 100억이야. 이런 건 인정을 안 하겠다는 뜻이에요. 왜냐면 이거 자가창출 내가 마음대로 만들 수 있게 하면은요, 장난치는 사람들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자가창출은 안 되고 돈 주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입니다. 어떤 경우냐면 만약에 자본이 10억짜리인 회사가 있어요. 근데 이 회사가 장사가 되게 잘 돼. 근데 나는 이 회사를 사고 싶어. 그러면 이 회사한테 가갖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죠. 야, 너네 회사 나한테 팔아. 13억 줄게. 그랬더니 그 회사에서 싫대요. 그럴 수도 있어요, 없어요? 그럴 수 있죠. 그러면 다음에 또 가갖고 15억에 팔아. 그랬더니 15억에는 팔겠대. 그러면 얼마 더 줬죠? 5억 더 줬죠? 그게 영업권이 되는 거예요. 더 준 거. 그 회사의 가치보다 더 준 거를 영업권이라고 하는데, 왜 영업권이라고 하냐면 왜 5억을 더 줬어요? 그 회사가 뭐 하니까? 잘 되니까 내가 그 회사의 영업에 대한 권리를 뭐 하는 거예요? 돈 주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뭐라 그래요? 영업권이라고 하는데, 영업권은 무슨 취득만 인정한다? 유상취득. 유상취득의 뜻은 돈 주고 사는 거예요. 그냥 사는 게 아니고. 그거 참고하시고. 네. 저희 좀 전에 감가상각 봤었죠. 그래서 감가상각은 직접법 쓰는데 요거는 모르셔도 돼요. 나중에 한번 설명드릴 건데, 왜 모르셔도 되냐면 이거 컴퓨터가 해줘요. 그래서 크게 지장 없고, 그 다음에 사용기간이 내용연수라 그랬잖아요. 내용연수는 20년 이내로 해야 된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대부분 무형자산은 내가 이 무형자산을 가지고 있음으로 해서 창출할 수 있는 기간들이 길어요. 저작권만 해도 50년, 70년 되니까. 그래서 혹시 자녀분들 중에서 저기 뭐냐, 음악적인 재능이 있어. 그러면 꼭 작사, 작곡까지 가르쳐야 돼요. 싱어송라이터가 돈을 혼자 다 갖고 가잖아요. 그러면 떼돈 버는 거죠. 그래서 뭐 간혹가다 뉴스에 보면 막 연예 뉴스에 보면 그런 거 나오잖아요. 박진영이, 방시혁이 저작권으로 1년에 뭐 몇 억을 받았다는 등 그런 얘기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죠. 근데 그게 1, 2년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50년인가 70년 되고 그거 상속도 돼요. 그래서 나훈아 씨 이혼 소송 했잖아요. 그 배우자분이 그 이혼 소송 한 것 중에 위자료 청구 소송 중에 뭐가 들어가 있었냐면 저작권 분할 소송도 들어가 있었어요. 왜냐면 나훈아 씨도 대부분 본인 노래 본인이 거의 다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1년에 저작권으로 몇 천만 원 들어온대요. 그러면 그것도 이제 따로 받고 해갖고 그 이혼 소송 중에 저작권 분할 소송도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저작권 하면 제일 안타까우신 분은 저분이 제일 안타까워요. 그 주변에 있는 분은 좋긴 했지만, 그래서 어떤 분이 좋았었냐면은 저분 조용필 씨. 조용필 씨는 자기가 작사 작곡 해놓고 옛날엔 저작권이 없었잖아요. 그 친구들이 야 내 이름 올려줘 그러면 친구들 이름으로 올려줬대요. 진짜로. 네. 그래갖고 친구도 잘 만나야 돼요. 그 다음에 다음 거 보시면은요. 여기까지 됐고, 그 다음에 우리 아까 잠깐 여러 가지 감가상각 방법 봤잖아요. 그래서 합리적인 감가상각 방법이 없으면 무슨 법 쓰라고 되어 있냐면 정액법 쓰라고 되어 있어요. 무슨 법이요? 정액법. 참고하시고.
또 보시면은요. 개발비는 무형자산, 연구비 및 정상 개발비는 판매비와 관리비. 요거는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연구 단계라는 게 있고 개발 단계라는 게 있어요. 연구 단계는 그냥 실험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그러니까 가능하냐 불가능하냐 실험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실험에 성공했다 그래서 팔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이 연구는 효익이 없어요. 그러니까 물건을 팔아서 돈을 벌어야 되는데 연구 단계 끝났다 그래서 돈을 버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통신 회사들이 통신 관련된 회사들이 지금 연구하고 있는 게 요게 한 2년인가 3년 전에 카이스트에서 발표는 했는데 우리 다들 스마트폰 있잖아요. 네, 스마트폰을 와이파이처럼 땡겨서 충전하는 거 지금 만들고 있어요. 네. 참고로 카이스트에서 만들긴 했어요. 어느 정도까지는 만들었냐면 지금 저희 있는 공간 있죠. 요 정도 되는 공간에서 휴대폰을 어디에다 던져놔도 자동 충전은 돼요. 여기까지 만들었어요. 근데 여기까지 만든 데들은 꽤 많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휴대폰을 누가 들고 다니죠? 사람이 들고 다니죠. 근데 결론은 공기 중에 뭐가 떠다니는 거예요? 전기가 떠다니는 거예요. 이게 사람한테 전기가 영향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거를 해결하는 사람이 떼돈 버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휴대폰 들고 다니면서 가장 불편한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충전이잖아요. 솔직히. 근데 그게 어디에 있든 충전이 돼. 그러니까 최종 목표는 와이파이처럼 충전되는 게 최종 목표거든요. 근데 이거 성공하는 사람이 왜 떼돈 벌 거냐면 설마 그게 성공하면 휴대폰만 충전시키겠어요? 얘도 선이 필요 없겠죠. 모니터도 자동으로 그냥 끌어다가 하면 되고 TV에도 이제 선들이 다 없어지는 거예요. 무선이 돼버리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보면 획기적인 일이 생기는 거죠. 왜냐면 선 관리하는 것도 문제고 선 있으면 불편도 하고. 근데 나중 되면 그런 시대가 올 수도 있는데 가장 큰 문제는 전기에 노출되면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누가 해결할 것이냐. 그 다음에 개발 단계는 판매가 가능한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연구가 끝난 거를 가지고 팔기 위해서 개발을 해야 돼요. 근데 개발을 하게 되면 팔 수 있잖아요. 그러면 돈을 벌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참고하세요. 요걸 가지고 이제 교재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교재 보시면은요. 그래서 보시면 무형자산은 재화의 생산이나 용역의 제공, 그 다음에 타인에 대한 임대 또는 관리에 사용할 목적으로 기업이 보유하고 있으며 물리적 형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다음에 식별 가능해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그 다음에 기업이 통제하고 있으며 그 다음에 미래 경제적 효익이 있어야 됩니다. 모든 자산은. 그래서 무형자산에는 산업재산권, 그 다음에 라이선스, 그 다음에 프랜차이즈, 그 다음에 저작권, 컴퓨터, 소프트웨어 이런 것들로 이제 나누어져 있죠. 그 다음에 무형자산의 인시조건은 필요 없고 영업권은 특정 기업이 다른 기업보다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초과수익력.
그래서 초과 수익력이 뭐 딴 거 없어요. 그냥 초과로 뭐 하는 거예요? 돈 버는 건데 결론은 장사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장사 잘 되는 거를 무슨 수익력이라 그래요? 초과 수익력. 그래서 초과 수익력을 올리고 있는 경우에 그 초과 수익력을 화폐 가치로 평가한 것을 영업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회사가 장사가 잘 돼. 그러면 다른 회사한테 비싸게 팔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나중에 혹시 장사하시면은 누가 사겠대. 그러면 파는 게 좋을 수도 있어요. 그 대신 좀 팔 때 기왕이면은 장사가 잘 되면 싸게 팔아야 돼요? 비싸게 팔아야 돼요? 비싸게 팔아야죠. 그 다음에 다음 거 보시면은요. 개발비. 개발비 옆에다가 요것 좀 써주세요. 개발비는 자가 창출 가능.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말 그대로 개발비는 자가 창출하는 거예요. 음. 이게 자가가 내가 만드는 겁니다. 근데 개발은 외부 업체한테 맡기면 안 돼요. 그래서 대부분 회사들의 연구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게 왜 있냐면은 우리 회사 거 우리가 만들려고. 그래서 실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과거에 어떤 회사가 다른 회사하고 공동 개발을 했어요. 그 공동 개발에 성공을 해서 물건을 만들려고 만들고 있는 중이었는데 딴 회사에서 똑같은 게 먼저 나온 거예요. 근데 왜 그런가 봤더니 공동 개발한 회사에서 딴 회사에다 팔아먹은 거예요. 그런 일이 생길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리고 3년 전인가 코로나 초창기 때 삼성전자 반도체 쪽에서 좀 유능하신 분이 상무인가 어쨌든 임원급 중에서 한 명이 중국 회사로 넘어가려 그랬었어요. 돈 많이 준다 그래서. 그때 난리 났어요. 왜냐면 그 사람이 넘어가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삼성에 있는 기술력을 거기에다 팔아 먹을 거예요? 안 팔아 먹을 거예요? 팔아 먹을 거예요. 왜냐면 스카웃 조건이 대부분 다 그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중국 가는 경우들 많잖아요. 그러면 대부분 조건이 뭐냐면 갖고 와. 정보 가지고 와. 그러면 그 대신 얼마 줄게. 이런 식으로 정보 사기 위해서 스카웃을 하는 거예요. 근데 막 연봉은 막 두세 배 줘요. 너 대한민국에서 1억 받았어? 그럼 우리 2억 줄게. 2억 주고 집 주고 차 주고 다 할게. 와. 2년 계약이야. 그러면 2년 딱 계약하고 2년 후에 버려버리는 거예요. 왜냐면 그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고 그 정보가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난리 난 적이 있었어요, 한번. 근데 사람들이 이제 난리 쳐서 안 가는 걸로 끝나긴 했습니다. 그래서 개발이라는 게 쉽지 않잖아요. 뭐 하나 만들려면 돈 엄청 들어가요. 근데 이거 팔아먹는 건 쉽잖아요. 그리고 개발은 되도록이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자가 창출해야 돼요. 그래서 개발비는 자가 창출 가능합니다. 그래서 과거에 시험 문제가 이렇게 나온 적이 있었어요. 모든 무형자산은 자가 창출이 불가능하다. 이 얘기는 틀린 말이에요. 왜냐하면 개발은 자가 창출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가능하다. 이렇게 나온 적도 있습니다. 시험 문제에. 그거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보시면은요. 산업재산권. 산업재산권에는 특허권, 그 다음에 실용신앙권, 디자인권, 상표권. 이런 것들을 다 합쳐서 무슨 재산권이라 그래요? 산업재산권. 저희 시험에 특허권 특히 잘 나와요.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필요 없고 153페이지에서 거기 위에서 네 번째 줄 보시면 소프트웨어라고 있어요. 그건 좀 봐두세요. 요건 분계 문제로 잘 나옵니다. 또 우리가 소프트웨어 그러면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프로그램. 뭐 얘기하는 거예요? 프로그램. 그래서 우리 프로그램을 소프트웨어라고 하잖아요. 그건 좀 봐두시고.
참고하시고, 그래서 프로그램 나오면 뭘로 처리하는 거예요? 소프트웨어. 그 다음에 무형자산의 취득원가라고 있는데요. 맨날 똑같아요. 뭔가 샀다라고 나오면 제가 적어드릴 건 이거밖에 없어요. 매입 시에 부대비용은 뭘로 처리한다? 원가 처리. 그 다음에 단기매매증권 살 때 부대비용은 900번대 모욕, 수수료, 비용. 그 다음에 매출 시의 부대비용은 그냥 모욕, 비용. 이렇게 돼요. 그래서 살 때 적어드릴 건 이거밖에 없어요.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거기 무형자산의 상각에서는 거기 세 번째 줄에 20년에다 밑줄 치세요. 그래서 아까 감가상각 그 내용연수는 몇 년 넘으면 안 된다고요? 20년. 그 다음에 거기 마지막에 보시면 정액법을 사용한다라고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무슨 법을 쓴다? 정액법. 여기까지 보시고, 잠깐 쉬었다가 11시 35분에 부채 쪽 보도록 하겠습니다.